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상수행요법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순서는 지자보니가 오늘 순서예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부처님도 쉬지 않고 배우신다,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그랬는데 이 부처님도 쉬지 않고 배우면은 우리는 쉬면서 배워야 될까요? 네. 대산종사님께서 부처님이 500생을 닦으셨다면 나는 5억 생을 닦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같은 어르신도 그렇게 오래오래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들 같으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신문을 보셨죠? 네, 신문은 입구에 매번 놔두는데 신문을 보시라고 신문을 드리는데 안 보셨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경사스러운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타원 이인희와 선지님, 누구신지 아시죠? 대종사님께서 인정을 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러셨고 정산종사님과도 이렇게 독대를 해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그 선지님께서 대각 열애위에 승급하셨어요. 그 신문에,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원불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에서 대각 열애위가 나온 것 1번이고요. 제가에서 대각 열애위가 나오신 1번이고, 또 더구나 대타원님은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시고 당시에 대타원님은 가정생활이 유복한 가정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사셨어요.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으시고 자녀들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제 그 돈 사고를 치는 바람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원불교를 만나신 것도 늦게 만났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원불교를 만났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대타원님 같은 근기가 되는가를 걱정해야지 늦게 온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타원 선지님께서 대각 열애위에 승급하셨어요. 그게 며칠 전에 이제 결정이 됐고, 그것은 우리 교도님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단은 제가 대각 열애위가 나오는 문호를 열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대각 열애위가 나오는 문호를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출세를 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이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우리 교도님들,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보다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고 배움도 적고 그러신 분인데 정말 그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대각 열애위가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정말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그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종법사님께서 대종사님 시절에는 법강학마에도 거의 안 줬어요, 법의 사정에서. 그리고 정산종사님 시대에는 아주 소수 몇 분이 법강학마가 되셨고, 대산종사님 시절에는 법강학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전산종목사님께서는 우리 회상은 열애위 회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애위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수의단 회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도님들께 오늘
엄청 기쁘고 희망적이다. 앞으로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유 나는 왜 이게 안 됐어 라고 고민하는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분들도 앞으로 더 진급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은타원 최재현 교무가 법강 학마에 승급이 됐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축하할 그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은타원 최재현 교무를 위해서 박수를. 네, 우리 교당에서 출가인은 지금 현재 수타원님 한 분인데 앞으로는 출가위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학이 100마리여야 봉이 한 마리라고 옛날 대학원 있을 때 봉타원 김형철 총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마위가 많으니까 출가위가 들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출가위가 많으면은 열의도 나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타원님 같은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쳐다보니까 저를 쳐다볼 수 없는데 앉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 세세로라도 좀 비켜서 앉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가린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앉아 있으면은 안 됩니다. 네, 나는 잘 보이는데 앉아야지, 그래야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4층에 계시는 분들. 네, 부처님도 쉬지 않고 배우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지자 본인은 대종사님께서 모든 차별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차별을 두라 그랬습니까? 없애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차별만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우 차별이죠. 지우.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 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내가 지혜를 갖춰야지, 지식을 갖춰야지, 그렇게 해서 진급하고 상향 평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급이 돼야지, 지혜를 갖춰야지, 지식을 갖춰야지,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과거의 차별 조목, 과거의 잘못된 내용은 여러 가지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상, 양반이니 상인이니 또는 적자니 서자니 남자니 여자니 노인이니 젊은이니 이런 구별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고 모두가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자본의의 조목을 정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세계에서 원불교를 찾게 될 때 이 사요 조목은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별이 거의 없어진 데하고 아프리카나 아직 개발도상국인 차별이 많이 남아있는 데하고 같은 내용으로 원불교 교화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차별은 없어졌죠? 이미 차별이 없어졌어요. 물론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지만은 지금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배우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왕 이전에 있는 차별 조목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자라고, 여기서는 지자본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지자? 네? 알지자예요? 지혜지자죠. 지혜지자. 알지자는 지식을 말한다면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혜지자입니다. 그 지혜지자는 지식하고는 다르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 고려장 시절에 고려장을 할 때 그때 많은 노인들의 지혜를 잘 참고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많지요. 통나무가 있습니다. 그 통나무가 어떤 것이 밑둥이고 어떤 것이 위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심어서 싹이 날려면 언제 해요? 통나무는 다 베인 것이 통나무인데. 이제 임금님이 어떤 것이 밑둥인지 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잘 모르죠. 신하들이 잘 몰라요. 키워서 하려면 이제 죽고 나서 하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집에 계시는 어른, 그러니까 당시에는 70 정도 되면 고려장을 하는 그런 때였다면은 그 어른들에게 여쭤보니까 물에다가 담그면은 밑둥은 가라앉고 위에는 뜬다. 그래서 아래 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말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어미고 어떤 말이 새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풀을 갖다 주면은 어미는 새끼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근데 새끼는 지가 먼저 먹어요. 어버이날을 지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예. 우리 교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효자 효녀여서 먼저 안 먹고 부모님을 먼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그런 것을 생각할 그런 정도의 그 IQ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새끼는 자기가 풀을 먼저 먹고 어미는 새끼가 먼저 먹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미인지 새끼인지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지혜.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라. 지자를 본위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누가 지자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죠. 한 3일 후에는 이제 스승의 날이 있는데 스승의 날에 우리 특히 여성 교도님들 선생님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돼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선생님이다 그 생각을 해봤을까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자 본위로 한다면은 선생님인 분들이 없어요? 엄청 많죠. 대타원님께서 대강연회위가 되셨는데 그분은 학문의 수습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으시고 우리 대종사님도 가방끈이 무척 짧지요. 가방끈이 짧아요. 서당 4개월 정도밖에 안 다니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서당 4개월보다는 가방끈이 길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방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분은 다 지자다. 그러면은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상의 땡땡땡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해보에 보면은 이제 그 지자본이 본문을 실어놨는데 지자본위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목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솔성의 도, 성품을 거느리는 도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뭐 전무로 보내고 상무로 보내고 이 인사가 아니라 사람 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덕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그러면은 이런 스승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도 글자를 모르더라도 그분이 스승이 되시는 거죠. 나에게 이 분야에서는 스승님이 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분을 지자로 생각하고 내가 따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지자 본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는 사람은 스승으로 알 것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치인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그렇죠. 엄청 존경합니까? 아마 저기 코미디의 소재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서님이 오셨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면서 정사를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도 스승으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에 대한 지식. 저는 그 여성들이 하는 일을 잘 못해요. 제가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은 좀 잘해요. 기계 같은 거 휴대폰이 나오면 깨알같이 써진 거 그거 다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새로 뭐가 나오면은 그걸 먼저 사서 또 해봐요. 호기심이 많은 거죠. 그런 거 관심이 많은데 반찬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주방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우자라고 볼 수 있죠. 우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기 같은 거 제가 잘 고쳐요. 또 전구도 잘 바꾸고 그런 거 잘해요. 남자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 이제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뭘 잘하나 뭘 못하나 보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못하는 분야는 더 잘하기로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어요. 제가 그 여성학과 다닐 때 우리가 교수님을 교수라고 부르면은 싫어했어요. 그 교수님도 싫어하고 학생들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교수는 가르치는 기술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수라는 말이 별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존경심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제가 그 원공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대한항공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중구교당 교무할 때 중구교당이 이제 대한극장 뒤니까 명동하고 가까워요. 한 정거장밖에 안 되죠. 거기에 그 친구가 미용실에를 간대요. 저는 교화가 된다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교화를 시킬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요. 근데 걔가 원불교회 안 다녔어. 친구지만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그날 뭐 시간을 내가 만났는데 자기가 미용실에 가겠대요. 머리를 다듬으러. 그래서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실에 있는 머리 다듬는 분들 우리가 미용사들을 엄청 요새 말해서 미용사라고 말하지 옛날에 지금 35년 전 그때인데 그때 막 미용사 선생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가씨 이렇게 부르고 그러던 때예요. 그런데 그 명동에 있는 미용실에 미용사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선생님으로 생각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종업원들끼리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구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참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직업에 있어서 귀천이 없지만 지금에는 귀천이 점점 적어졌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산업공상이 분명했어요. 산업공상이 분명해서 약간 흐드렛 일을 하는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는 안 불렀죠. 안 불렀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귀하고 좋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을 부를 때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은 씨라고 많이 불렀어요. 교무 선생님 이렇게 했잖아요. 교무님들의 민교무 선생님, 뭐 성효 교무 선생님, 그냥 교무도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교도님들한테는 뭐 팔진씨 이렇게 씨를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요새는 씨를 잘 안 불러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님자를 붙이면 돼요.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뭐 교도님이든 관계없이 무슨 님, 팔진님 이렇게 부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쁘고 부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 모를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를 때 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묘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도님들한테 모두 거의 대부분이 님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님자를 붙인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지자 본의의 강령에서 무엇이든지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반찬을 만들든지 기술을 뭐 운전을 하든지 기술을 개발하든지 학생을 가르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대종사님 시절에 1920년 30년대에 우리나라는 반상의 차별, 산업공상의 차별이 너무너무 심하던 때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어른이신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혹시나 나는 선생의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나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영 교무가 실습 교무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저에게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스승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동학의 교도 한 분이 와서 대종사님께 어떻게 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대종사님이 교도님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 퀴즈를 낼 때 약간 함정이 있어요. 항상 함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때가 해 뜨는 시간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산에서 해가 조금 나올 때가 해 뜨는 시각이다, 아니면은 반쯤 나올 때다, 아니면 다 나올 때다. 언제가 해 뜨는 시간이에요?
조금 나올 때요. 수타원님은 조금 나올 때라고 그러셨거든요. 해 뜨는 시간은 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바다에서 뜰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 같은 거 할 때는 그거를 잘 보시면 금방 맞힐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 와서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대종사님은 그대가 나에게 와서 묻고 내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것이 지식을 넓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묻고 대답하고. 법회 시간에 자꾸 묻는다고 불편해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지식이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직접 배운 깨달음을 얻거나 할 때 직접 대종사님을 지도해 주신 분은 없잖아요. 없어요. 스승을 구하려도 못 구하고 전부 다 못해가지고 대종사님이 자수자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종사님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으신 거죠. 부처님이 가르쳐서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자수자각했지만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대종사님께서 나의 스승은 누구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경에 나오는데, 네, 나의 스승은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스승은 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 삼으신 거죠. 부처님을 스승 삼은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또 문답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 스승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나 무슨 날이 됐을 때 나도 제자가 되고 나도 스승이 된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그날의 의미를 다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고 채성에 합하도록 서원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 지자본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모두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원불교 교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 교법을 통해서 나도 지자가 되고 나도 스승이 되고 나도 진급이 되고 나도 이론의 위력을 얻고 채성에 합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죠. 우리 대타원님께서 대각 열애위가 되셨어요. 그거는 아마 이 종교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천지개벽할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대타원님이 누구예요? 이리교단 교도님이에요. 이리교단 교도님. 그렇죠? 이리교단 교도님이시고 이리교단에서 학마이가 엄청 많아요. 다 세보면 100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데 장차 그러면 학마이가 많으면 봉이 많으면 학이 100이면 봉이 하나다 이러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지자본의 정신을 통해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시대를 만난 우리는 내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보다 무엇에서 나 이상이 되는 그분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들과 문답하면서
나의 지혜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더 진급하고 은혜를 입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 이 다짐을 하는 그 한 마음만 오늘 가지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법문해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